타rzan, 모글리, 여러분에게 친숙한 캐릭터들인가요? 덩굴로 그네를 타고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네 발 달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글을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동물이 기른 아이의 실제 이야기는 어떨까요? 영화에서처럼 모험적이고 낭만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요입니다. 심지어는 영화에 가깝지도 않죠. 1991년 우간다의 한 마을 사람이 매우 이상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몇 년 동안 바깥 생활에 적응했다는 단서인 긴 털이 온몸에 가득했기 때문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소녀는 오랫동안 네 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하얗고 굳은 살이 박힌 상태였으며 아마 평생 손톱깎이라고는 구경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손톱은 길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단서가 있었지만 이 평범한 동네 주민은 가장 희한하고 기괴한 현상들 중 하나를 자신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들 말이죠.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야생의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들은 어린 시절 얼마 동안 인간의 접촉 없이 살았던 아이들을 뜻합니다. 이 아이들은 동물들의 무리에서 기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늑대, 들개, 영장류와 같은 포유류들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단서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해 줍니다. 동물과 더 비슷하고 인간의 언어나 행동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습니다. 종종 입양된 동물 가족처럼 네 발로 걸으며 때로는 오히려 동물들과 더 닮아있기도 합니다. 이 우간다 소년의 사례도 포함해서 몇 년 동안 확인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스부냐입니다. 결국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전문가들은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그는 유아였을 때 불안정한 집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종종 반복되는 패턴이죠. 정글에서 홀로 며칠을 보낸 후 배가 고팠던 이 소녀는 한 무리의 버빗 원숭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원숭이들은 처음에 이 털도 없는 이상한 동물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무기력한 소년에게서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았고 존에게 고구마와 견과류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원숭이들에게 입양되었고 그 후 3년 동안 존을 돌봐주었습니다. 그가 발견되었을 때 스스분야가 적어도 그의 삶의 절반 이상을 정글에 있는 원숭이들 사이에서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그가 몇 주 후에 원숭이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을 때 이 동물들은 정말로 인간 소년을 자신들의 무리 중 하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나무를 타면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물론 음식을 찾는 법도 가르쳐 주었죠. 그는 확실히 영장류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조대원들이 원숭이들로부터 소년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원숭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막대기와 돌을 던지기까지 했어야 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당연히도 소년 역시 그 당시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그는 구조되어 인간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재활의 길은 멀었습니다. 스스분야를 처음 본 사람은 밀리 세바루. 그녀는 그를 가장 가까운 마을로 데려와 따뜻한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바로 아프게 되었죠. 이는 너무 급격한 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아이는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 먹는 데 익숙했고 조리한 따뜻한 식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후로 몇 년 동안까지 그는 항상 생과일과 채소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소년을 정글의 집에서 떼어놓는 것은 결국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내장에 위험한 기생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인간들이 처음으로 그와 의사소통을 시도했을 때 소년은 소리 지르고 물어뜯는 것으로 반응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 지역 고아원을 운영하는 폴과 몰리 와스와에게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 스스분야가 말하는 법이나 행동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똑바로 걷는 법을 배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은 헌신적인 아버지처럼 행동했고 아이가 인간의 행동의 기본을 배울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 항상 존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를 돌본 또 다른 여성은 그의 유치원 교사인 데이지 날롱고입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그녀의 반에서 머물렀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날롱고는 또한 그 소년의 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10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가 구조된 지 4년 후 그는 자신의 첫 마디를 말했습니다. 데이지 이모. 과학자들이 이 사건을 더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영어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 분야가 자신을 입양한 원숭이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매우 유창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원숭이들의 삶의 방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 또한 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구조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 영장류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어떤 움직임을 하면 원숭이들은 움직였습니다. 원숭이들은 그가 원숭이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고 오히려 그는 원숭이 중 하나였죠. 이는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그는 원숭이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길러졌던 것이었죠. 수많은 언론단체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그를 방문한 기자들은 그가 어떤 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기자들은 그가 물건을 줍기 위해 손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당연히도 그는 약간 어색하고 불균형하게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늦게 똑바로 서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과 움직임의 작은 미묘함 외에도 스스 분야는 자신의 뿌리인 인간 사회에 다시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초기 단계의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야생 아이들처럼 존은 정신 발달은 약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의 관리인들은 스스 분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발달된 상태이고 꽤 훌륭한 달리기 선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들의 도움으로 그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특수올림픽에 출전했죠. 1999년에 마라톤을 뛰었고 2003년에 우간다 스페셜 올림픽 축구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국제대회를 위해 세계를 여행했고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스포츠를 잘하는 것 외에도 그는 아름다운 가창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치과 의사 힐러리 덕은 현지인들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간다를 방문했을 때 그가 노래한 것을 한번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노래를 듣자마자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존에게 아프리카의 진주 어린이 합창단에 합류하도록 그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팀은 영국 전역에서 3주간의 투어를 했습니다. 덕은 한 인터뷰에서 노래하는 것이 존의 수줍음을 극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충격적인 어린 시절, 모든 안전과 편리함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수년간의 생활, 그리고 재활을 위한 길고 힘든 길에도 불구하고 스스 분야는 여전히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모든 관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단지 자신의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상하게 보거나 못된 별명으로 부르거나 어쩌면 그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는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수년 전에 자신을 발견하고 키워준 원숭이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13년 인터뷰에서 스스 분야는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소 2마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아이를 낳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죠. 그 무렵 그는 이미 30살로 우간다의 고향인 본보에 머무르기로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데려가서 목숨을 구해주고 인간 사회에 데려와준 고아원과도 연락을 하고 있죠. 단지 나쁜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떠났고 결국 원숭이 가족 사이에서 몇 년 동안 정글에서 살았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 덕분에 전 세계를 여행을 하기까지 합니다. 존 스스 분야의 이야기는 정말로 야생 아이들의 이야기 중 가장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죠. 그리고 이들이 구출된 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동물들이 인간의 아이를 기를 수 있다고 믿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아직 정글로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